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는 단풍 구경 가기 좋은 시기인데요. 매해 이맘때쯤이면 단풍 구경 가는 차들로 도로가 꽉꽉 막히기도 하죠. 그런데 올해 단풍이 지난해에 이어서 곱지가 않고 그나마도 떨어지고 없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전국에서 가장 일찍 단풍이 핀 설악산도 벌써 단풍이 다 져버리고 없다는데요. 절정을 맞이한 오대산 단풍도 지난주 가을비와 함께 불어온 태풍급 돌풍에 단풍이 떨어지면서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반면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과 월출산은 아직도 가을물이 덜 들었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오래 이어졌고 곧바로 많은 비와 이른 추위가 온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주요 백화점들은 벌써부터 외벽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미고 있다는데 점점 짧아지고 정취를 잃어가는 가을이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지난주 순천 노광규 시장과 시의회 이영란 의원 간의 설전으로 시정 질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영란 의원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문화 산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0월 31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빅터 뉴스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은 광양 소식 가겠습니다. 광양 진상면에서 여순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12월부터 여순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광양시와 여순 사건 광양 유족회는 지난해 여순위원회 측에 진상면 매티제 발굴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매티제는 그 진상면 탄치마을에서 하동으로 넘어가는 그 제가 매티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매티제는 해방전국의 광양 지역 여순 사건 희생자뿐만 아니라 하동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등이 처형을 당한 장소입니다. 예. 매티제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형이 변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순위원회는 유해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유해 발굴 대상지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유해 발굴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순 사건 광양 유족회는 희생자의 유골이 발견돼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묻혀있던 참혹한 진실을 밝혀지길 바란다. 그러면서 매티제 유해 발굴로 여순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이 사업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 결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 신속성이 더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10월 19일이 76주기였는데 네. 생존자도 거의 없고 또 유족도 고령인 만큼 진상규명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계속. 네, 맞습니다. 올해가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6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실 유족들이랄지 희생자들은 상당히 빨갱이라는 그런 손가락들까지 받으면서 정말 고통 속에 살아왔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다행히 여순 사건 특별법이 지난 2021년 6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정이 됐는데요. 네. 2001년 국회 첫 발의 이후 4번이나 무산된 끝에 20년 만에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위원회가 꾸려지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네,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도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희생자 최종 결정은 전체 신고 건수의 10%도 미치지 못한 채 법정 조사 기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예. 지난 5일 날 종료가 됐는데요. 네. 또 최근에는 법으로 규정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일부 교과서에서 반란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죠.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자 이 단어는 모두 삭제됐지만 유족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 겁니다. 예.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반란은 삭제가 됐지만 내용적으로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그런 교과서가 경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채택을 했더라고요. 네. 경기 지역까지 해서 모두 2건인데요.
이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했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1019 사건 희생자를 반란군으로 서술해 문제 제기를 받은 뒤 반란군 표현을 삭제한 교과서거든요. 네. 그런데 필진 일부는 뉴라이트 성향에 가깝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도 보수 성향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참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신속하게 진상 규명 또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순천입니다.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의 범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시켰던 한 순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A사무관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A사무관은 지난달 26일 순천시 조례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 내용이 담겨있는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인데요. 해당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이나 나이 등 개인정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A사무관은 해당 보고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순천시청 공무원 말고 당시 한 경찰도 사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했었는데 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경찰은 또 A 사무관과 함께 입건된 전남경찰청 소속 B경감을 상대로 유출 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고서 유출에 연루돼 가지고 추가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경찰은 박대성 사건 당일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두 종류의 보고서가 카카오톡 등 단체 대화방, 그런 SNS를 중심으로 유포되자 수사에 나선 건데요. 경찰과 순천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아파트 분양 소식인데 아파트 일반 분양 경쟁률이 45대 1에 달하는 일군 대기업 건설사의 아파트 잔여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한 시행사 대표 등이 벌금형을 항소심에서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57살 A씨 등 5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계약 아파트 20세대를 자신들,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를 했는데요. 네. A씨와 부사장 등은 2020년 순천에서 일군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미계약분으로 남은 20세대를 공개 모집을 통해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임의 공급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A씨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혜자 11명에게도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이 아파트는 일반 공급 청약률이 무려 45.78대 1에 달했고요. 미계약분 일반 청약 경쟁률도 35에서 70대 1로 치솟은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네. 총 632세대를 분양하는 가운데 95세대가 계약이 되지 않은 물량으로 남게 되자 75세대만 예비 입주자들에게 분양을 하고 나머지 20세대는 정상적인 공고 없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역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지난주 노관규 순천시장과의 인터뷰에서 시정 질의 과정의 고성과 답변 태도 논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당시 해당 의원이 미리 보내왔던 그 질문지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조례에 어긋났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해당 의원인 순천시 의회 이영란 의원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의원께서 공무 국외 출장이 잡혀 있어서 미리 사전 녹음으로 진행을 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의회 이영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예정돼 있는 국외 출장은 어디로 가시나요, 이번에? 시드니 방문하고 오클랜드를 거쳐서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가시는군요. 네네네. 예, 요즘 공무원 해외 출장에 대한 여론이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러 가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하고요. 네. 친환경 재활용하고 다문화 지역 특화 사업 그런 거를 우리 순천시 실정하고 비교 분석하고 또 이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셔서 꼼꼼하게 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 시정 질의에서 의원님께서 노관규 순천시장을 향해서 경고까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설명 좀 우선 해주시죠. 제가 사전에 우리 시정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서를 보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10월 4일 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근데 저도 시장님이 자꾸 어제 공문을 3일 전에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제가 자꾸 좀 의아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실은 조금 전에 그 기획실에서 그거를 공문을 접수하고 이렇게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업무분장이 네. 확인을 했더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10월 4일 날 의원님이 내려보내신 건 맞고, 본인들이 검토를 했더니, 질문이 적절치 않아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다. 그러시길래 제가, 아니, 그럼 시장님 왜 3일 전까지 기다려도 제가 질문지를 안 줬다 그러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질문이 적절치 않았다 그러면은 저한테 그럼 공문을 다시 발송을 해서 네.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다시 좀 해주십시오라는 공문을 보내야 되지 않냐. 근데 당연히 자기네들은 그 과정을 안 해도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제가 3일 전까지 질문지를 안 보냈다는 것은 본인들이 해석해서 양식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 뿐이지 저한테 다시 좀 자세히 공문을 좀 질문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전혀 언급을 안 해놓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누가 썼습니까? 그랬더니 예. 기획실장이 썼더라고요. 아니, 시장님께서는 그 질문 방식과 내용, 취지까지 보내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질문들을 보내왔다. 그래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순천시 조례에 어긋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그거를 형식과 질문 요지 취지까지 말씀을 주라겠다고요. 그런 예. 내용 없습니다. 조례 확인하면은. 아, 그런 내용 없습니까? 예. 네, 그런 내용은 없고요. 되도록 소요 시간, 명확성 이렇게 해주라고 써져 있어요. 하라고.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유감스러운 것은 답변이 지금 예민한 문제이고 궁색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피해가셨다. 피해가는 걸로 저는 여기고 있어서 제가 조금 유감이었죠. 근데 계속 그걸 반복을 하시고 의회 탓으로 돌리시니까 우리가 시정질의란 것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문제가 이거니까 이거 답변 주세요. 그리고 답안지를 제시를 하라고 줘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알고자 하니까 답변 주라겠으면 이영란 의원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려나 보다 하고 알려고 하고 공부하고 오시라고 드린 질문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디테일하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제가 오천동 그린광장 안전관리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라겠어요. 예,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야기. 먼저 네네네. 우선 오천 그린광장의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이었죠. 네네. 그 채용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채용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공고문의가 적시돼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예. 예를 들면 그 공모 요건에가 예. 행정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많은 자가 우대 조건이었어요. 예. 이 업무가 또 뭡니까? 업무는 아주 단순 업무였습니다.
어떤 거였죠? 잔디광장 이용 수칙 안내 및 개도, 또 시설물 이상 유무, 예. 질서 유지 이용 수칙 안내 및 개도. 그러니까 안내가 주 목적이었나요, 이게? 주로 그런 거죠.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천시 다른 안전관리 요원들의 업무 및 우대 요건들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예를 들면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및 이에 주하는 블라블라 자격증 소지자, 이런 게 우대 조건이지 어떻게 행정기관 근무 경력이 많은 자가 우대 조건이 됩니까? 이건 우수성을 갖고 공고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 80명이 서류를 냈는데 5명이 서류에 결격이 있어서 탈락시키고 1차에 75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에서 서류 심사에서 우대 조건을 점수를 주고 2차로 넘어가서 블라인드 심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절대적으로 1차 점수가 영향을 끼친 거죠. 1차 점수 플러스 2차 점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명 전원이 이 순천시 퇴직 공무원 출신이었다는 거죠. 뽑고 나서 보니까 20명 전원이 퇴직 공무원이었다. 네네. 예. 우리 순천시 기간제 채용 그 규정을 살펴봤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거기서는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외부 심사위원을 유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첫 번째 여기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질문했던 부분이 예. 결론은 그래서 이 우대 요건 자체가 채용이 절대적인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제가 했고 네. 심사 과정에서 외부의 심사위원이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위반 사항이다. 채용 과정에 위반 사항이 있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또 임금 지급 요건에서 이렇게 단시간 노동자로 보고 가상임금을 지급을 했다는 것이 여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통상 근로자지만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지나면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가상금을 지급하잖아요. 수당을. 네. 근데 이분들은 통상 근로자 주 30시간 근로 조건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일 6시간으로 해서 5일, 5, 6, 30시간이 이분들의 근로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30시간이 지나면 이게 매번 가상금 0.5배를 주거나 2.5배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인부인 지급을.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이걸 확인해 보고 한 수 조치해달라. 이런 점이었습니다. 예. 네네. 그 부분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사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산 전용 부분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순천만 국가정원을 다시 리뉴얼을 해갖고 프리오픈을 다시 했습니다. 네. 개막식을 4월 달에. 그때 세워진 개막식 행사 비용이 2억 2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다 자료를 분석을 하니까 7억 가까운 돈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예산을 예.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 콘텐츠 정책과에서 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군데 다 문제점이 있어요. 갖고 오게 된 것은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는 우리가 야행 프로그램으로 문체부 돈이 내려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 돈을 갖다가 전용을 해서 썼고 콘텐츠 정책과는 내모레 11월 1일부터 치러질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10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돈을 갖다 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러면 이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무슨 돈으로 할 거냐? 내가 그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전용을 했고. 그런데 전혀 그 전용에 대한 어떤 의식들이 없으시고 우리 순천시가 비일비재하게 이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 경고를 받은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예. 전번 건도.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했고 내일 모레 이제 그것도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어디서 전용을 해갖고 또 행사를 치를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답변을 피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 예산 비효율성이었죠. 이건 뭔가요? 산림청에서 네. 기후대응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20년부터 그 공모를 신청을 해서 예산을 가져왔죠. 네. 그런데 그 예산을 제가 4년간을 계속 추적해서 현장을 다니고 촬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그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예. 사업 목적에 제가 산림청으로 꾸준히 전화를 하고 상급 기관에 도 산림가로도 의뢰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숲을 조성을 하는데 1헥타르당 10억에 대한 예산을 비용 추계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헥타르라고 하면 개념이 안 잡히는데 평수로 말하면 약 3,000평 정도의 10억을 주는 숲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네. 근데 순천시에는 1헥타르라는 땅에 심을 만한 그런 공간들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단적으로 이번에 24년도에 신청한 경우는 백강로 20억, 지복로 20억, 순천만 30억 해갖고 70억을 받아갔거든요. 예. 근데 그 백강로는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안충녹지 부분에 하겠다라고 왔는데 예? 안충녹지에다가 숲을 조성하겠다라고 20억을 가져왔거든요. 예. 2헥타르 6,000평을 예를 들면 그랬는데 거기는 22년도에 또 1헥타르에 10억을 받아갖고 집행을 했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백강로가. 네. 그러면은 백강로 부분에 30억을 지금 투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네.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지금 단적인 예입니다. 백강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 10억 공사 중에 여기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안 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네. 그러면서 올해 또 공모를 하면서 그 부분을 또 집어였더라고요. 이런 면적에 또 하겠습니다 하고. 중복이 된 건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모 신청을 하면 실사를 나와서 그렇게 다 해갖고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 많은 지자체를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은 도에다가 그걸 내린답니다. 도에서 그거를 실사를 해주고 그 공모를 심사를 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산림청에서. 네. 그리고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전부 이제 받아서 분석을 했더니 네. 계약서에 나오는 체결 금액하고 우리 마지막에 결산을 하는 결산서가 있어요. 네. 거기서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해의 돈을 이 사업의 목적에 사용을 안 하면 돈을 다시 반납을 알겠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총괄해서 관련 지적사항을 이제 질문하신 거죠? 그죠. 총체적으로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 제가 가장 이 세 꼭지 중에서 비중을 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이 안타까운 게 모르실 수도 있죠. 그 많은 사업들을 네. 시장님이 그러면 의원이 시정지를 통해서 이러이러 하니까는 문제 제기를 하면 네. 살펴보고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으면 옳았을 것을 예. 계속 지금 질문지가 맞닿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중간에 수집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나온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그 오천동 공무원 그 채용무 분이 실은 네. 저도 이 시정지를 한다는 말들이 나가니까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이 저한테 압력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의원님 서면 질의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과장님이랑 국장님들이 따박따박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네, 연금을 받으면서도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추가적으로 받아가시는 또,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은 저한테도 그래요. 27만 원짜리 일자리 하나 주십시오, 의원님. 그런 식으로 자꾸 민원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근데 이제 문제는 답변하지 말라고. 네. 국장이 처음부터 답변을 똑같이 시장님하고 같은 말씀을 했어요. 질문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답변을 줄 수 없다. 애곡된 답을 줄 수가 있으니 못 주겠다라고 읽더라고요. 이제 질문지에 대한 답을 먼저 하거든요. 예. 제가 앞에서 질문을 하고 나오면 그래서 그럼 답변을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그럼 질의를 하겠다. 질문을 이제 하겠다 그러면서 아까 그걸 나열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럼 거기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라니까는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시장이 답변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뭔가를 나한테 이제 하시려고 했던 거고 예. 시장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정회까지 이어진 거죠. 예. 그러면서 자꾸 이제 시장님이 끼어들면서 경고를 하셨고요, 의원님께서. 그렇죠. 제가 지금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국장님하고 저잖아요. 근데 옆에 앉아 계시고 계속 얘기들을 이제 끼어드시니까 예. 제가 그런 시장님 답변 시간을 드리겠다고 기다리시라고. 예. 그래도 계속 해서
질문지를 그렇게 줘서 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자꾸 트집을 잡으시니까 내가 경고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뭘 경고하냐 그래서 조용히 하시라고 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이 정의를 선포해니까는 나가면서 우리 국장한테 뭐하러 거기 서 있냐고 핀잔을 주고 그 옆에 앉으셔갖고 예. 참 입에도 담지 못할 그 비하 비속어를 쓰면서 국장님한테 그런 비속어를 쓰시더라고요. 시장님, 제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28만 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라고 예.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몇 번이나. 그랬더니 또 웃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최대한의 인내심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정질의에서의 논란과 파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어떤 조치나 대응을 또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급 기관에 판단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든 소란 등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고요. 예. 이 우리 순천시의 지금 이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5천 주고 채용 문제는 예. 제가 알기로 6, 7개월 넘게 지금 감사원 검사를 받고 있다 그래요. 그 이전에 국가정원 박람회 때 네. 이런 공고도 없이 다 채용을 해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누구 내부자 어떤 고발로 인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국장님이랑 직원 두 분이 지금 출근을 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는 사안이어서 숨길 수가 없는 사안들이었다. 답을 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답지를 보내시던지.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원래 국가정원 박람회 때 일을 갖고 감사가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연관선상에 서 있는 거죠. 이 올해 지금 채용권이.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이번 주에는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진행하고는 처음 이번 주 취재기에 오신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 항상 들고 와야 되는데 또 의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가장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순천대 목포대 통합 논의가 결국은 불발됐습니다. 애초에 양 대학이 당장 통합은 좀 어렵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학 통합은 정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1대1로 통합을 하자는 건데 일단 두 대학의 규모가 되게 상당히 비슷하고 뭐 가지고 있는 재반 여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흡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 글로컬 대학 선정도 두 군데 모두 둘 다 됐고. 예, 이제 양 대학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1도 한 개의 도에 한 개 국립대가 있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래서 통합은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이 의대를 또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이 통합 시기를 또 어떻게 조율할 건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취재한 바로는 5차례 이상 만났는데 일단 의견을 많이 나눴고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런 이견들 때문에 좀 불발이 된 거고 현재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 취지는 공감을 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 라고 두 대학이 밝혔습니다. 이제 전남도는 공모 절차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시기와 일정도 공개가 됐죠. 네, 전라남도가 제시한 이제 통합 1차 시한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단일 대학 추천을 위한 공모 절차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저께 대학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건지 논의하는 공청회가 순천이랑 목포에 오전 오후 각각 열렸습니다. 예. 저도 공청회를 좀 가서 이제 좀 지켜봤고요. 네. 일단 이제 공청회가 이제 끝나면 이제 공모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 참여 대학별로 평가를 거친 다음에 25일 날 최종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남도가 밝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20일 안에 대학 통합이 만약 합의가 된다고 하면 이 전남도는 이제 공모를 좀 잠시 중단하고 통합 의대를 검토하겠다고 지금 밝혀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다녀와 보신 공청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던가요? 일단은 뭐 용역기관이 친절하게 좀 설명을 했어요. 이제 뭐 교육 과정은 어떻게 할 건지, 교원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제 또 병원 부지나 시설 등 또 설립 자금 확보 계획 등
14가지 평가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예. 근데 좀 뭐 일부 순천대 구성원들이 좀 뭐랄까 좀 걱정을 한 게 네. 일부 지표를 좀 정량 평가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제 정성 평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을 내놔서 이게 좀 용역사나 뭐 전남도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공정성을 좀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궁금한 건 순천대학교의 입장이거든요. 그 전과의 이번 공청회 때 변화 혹은 뭐 앞으로의 입장 변화 어떻게 보세요? 순천대학교는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전남도가 하는 이제 경쟁적 공모죠. 이제 한 개 대학을 선정하는 그런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고 있었고, 일단은 끝까지 이제 목포대학교와 뭐 20일 안이 되겠죠. 대학 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원래는 순천대학교가 뭐 참여도 안 했었잖아요, 공청회에. 근데 이번에는 좀 참여는 해서 그래도 논의를 같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뭐 아예 이렇게 귀를 닫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대학 구성원들이 또 궁금해하는 점도 많고 해서 일단 공청회도 어제 이제 일부 순천대 교수들과 직원들이 참석은 했고 조금씩 이제 뭐 정보를 좀 듣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천대가 어제 의대 부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의대 부지 어떤 곳에 의대를 짓겠다라고 공개를 한 거예요? 일단 순천대학교가 이제 서면에 가보시면 큰 농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대 건물도 있고 농장도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뭐 실습도 하고 수업도 하는 그런 큰 공간이 있는데 이게 한 축구장 15개 크기 약 10만 제곱미터 규모예요. 그래서 상당히 큰 부지가 있네요. 예, 서면 이렇게. 농장인데 여기를 이제 설립 후보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의대를 설립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동안 이제 좀 뭐랄까 이제 목포 대학교에 비해서 이 대학교 자체 부지가 준비된 게 없다. 그리고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시선이 있어서 요거를 좀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공개 행사를 했고요. 이 순천대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이 해당 부지를 의대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의과대학이나 또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은 본교 캠퍼스 안에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부지를 의대 부지로 생각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순천대 동북권에 이제 의대를 유치하자는 것도 이 목포나 서북권과 같이 되게 오래전 뭐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어서 예. 순천대학교 준비를 한 거고요. 순천대 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게 설립 후보지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확정은 아니고 이 지자체 순천시와 여수시 뭐 여러 지자체가 논의를 해서 뭐 율촌이 됐건 신대지구가 있건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그쪽도 이제 또 검토를 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의대 부지 공개의 의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목포대와의 그 경쟁에서 부지 때문에 밀리는 것을 좀 불식시키려고 공개를 한 거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찌됐건 또 만약에 또 공모에 참여하게 된다면 공모 참여 지표에도 이 부지나 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개하는 행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 앞으로의 향방 어찌 될 걸로 좀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순천대가 아직까지는 완강한 입장이에요. 이 경쟁적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적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일단은 뭐 두 대학이 일단 통합이라는 큰 원칙이나 큰 줄기에는 일단 뜻을 모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서 이 대학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이 국립의대 신설 방향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전남 지역의 아주 오랜 수건 현안입니다. 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방안 앞으로도 추가 취재도 해주시고 소식 나오면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수 시내에 있는 육교 이야기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교통량이 많고 차선이 좀 많은 도로에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보도 육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육교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과 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네, 현재 여수 시내권에는요, 주삼동, 서교동, 신월동, 연등동, 오림동, 둔덧동, 또 시전동에 이게 13개 정도의 육교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이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교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노후화되거나 또 날씨 영향으로 파손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기 위해 이용한 육교가 오히려 안전의 구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갔다 오니까 생각보다 관리가 진짜 부실했다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육교는 초중 고등학교가 있는 큰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보행이 위험할 정도로 보였어요, 이게? 네, 미평초, 여선중, 여천고, 신기초, 신월초 등 학생들이 등하교 때 이용한 육교가 참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단 이용 시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제대로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심각한 곳은 미평초 앞 육교였습니다. 오, 여기 저 맨날 지나다니는 곳인데. 네, 이곳이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요? 네, 정확하게 35년이 됐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요, 훼손된 상태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 육교의 경우에 계단에는 우레탄이 깔려있지 않는 철제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 철제 계단은요, 비와 눈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그래서 곳곳이 녹이 슬고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의 계단은 이 미끄럼 방지 시설마저 떨어져 나가서요. 한쪽에 모아져 방치돼 있었습니다. 네. 또 육교 상판에만 우레탄이 깔려 있는데 오래전 시공된 우레탄은 크게 갈라져서 오랫동안 보수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용한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요 육교로 오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녹도 많이 슬고 좀 지저분하고 막 그러죠. 저도 이제 다닐 때 여기는 좀 조심해서 다녀요. 비 오는 날에는 위험하죠,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망가져가지고 그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으면 설치를 해주면 좋은데 이게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불편하다. 관리도 안 되고 너무 좀 그러고 저 안 그래도 비 오면요 이게 미끄러워서 미끄럼 방지도 잘 없고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예, 저도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관리가 안 되는 상태라서 조금 위험한 상태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애들도 위험하다고 올라다니기도 힘들고. 네, 실제로 육교를 이용하는 분들의 목소리였는데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좀 평소에 불편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육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네, 대부분의 곳이요 이용한 시민들은 계단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화강석으로 계단이 만들어진 곳은 모서리가 부러져 있거나 접착이 잘 안 돼서요 계단 올 때 살짝 흔들리거나 텅텅 소리 나는 곳이 있었어요. 아, 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또 우레탄으로 시공된 계단 경우에는요 발판 폭이 좁아서 오를 때는 괜찮은데 계단을 내려갈 때 이게 많이 불안했습니다. 아하. 특히 우레탄 시공이요 울퉁불퉁한 곳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것들은 계단 폭이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일정치가 않아서요 오를 때마다 굉장히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육교의 경우에도 일단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곳은 관리 상태가 또 심각하다고요. 네, 석창사거리 인근 여수 여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용하는 보행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인근 주민들이 고령이라서 육교를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8차선 대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이 그래요. 육교가 굉장히 관리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어땠나요? 이 육교는 다른 육교와 비교했을 때 계단 폭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단에 화강석이 곳곳에 부서져서 계단 한쪽에 이렇게 방치돼 있었고요. 난간도 불안정했습니다. 또 육교 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수 곳곳에 육교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들어보시죠. 있긴 있어서 사람 안 되니 올라가야 구진께. 위험해도 이제 다리 아픈 우리들은 못 올라가. 여기 또 좁아갖고 여라고 딴 육개보다 틀려. 집이도 보지만은. 근데 큰일 나겠어죠. 엉망이라. 이렇게 건너가면 좀 불안불안하고 계단이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서 여러 번 넘어질 뻔했어요. 관리 너무 안 됐어요. 운동 갔다 오면서 이렇게 보면 특히 내려갈 때라든가 이제 제 발이 그래도 좀 큰 편인데 폭이 좀 너무 좁고 여기 어딘가에 걸리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여기 미끄러워가지고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여수시에서는 육교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여수시에서는요 1년에 2번 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점검을 했고요. 오는 12월 정도에 하반기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육교들의 관리 상황을 보면 방치된 지 오래된 모습입니다. 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 만큼 안전에 구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민원 여수시 육교 관리 부실 문제였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우리 지역의 문화 소식과 활동하는 분들 만나보는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네, 가곡의 아름다움과 그 예술적 깊이를 전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순 가곡 사랑 모임 분들인데요. 순수 아마추어 회원으로 이루어진 이 모임이 벌써 20회가 넘는 정기 연주회를 진행했고요. 네. 병원을 찾아서 입원 중인 환자들을 위한 연주회를 열기도 하고 또 오페라 무대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래에 대한 갈증과 열정으로 모였고 무대에서 가곡이 주는 행복을 전달하고 있다는 최영심 여순 가곡 사랑 모임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순 가곡 사람 모임 회장 최영심입니다. 저희는 성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처음에는 예울마루 성악 아카데미에서 좀 공부를 했던 사람들, 한 몇 년 공부한 사람들끼리 공부하고 나서 마땅히 또 노래 부를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는 뭐 다른 데서도 아마추어 밴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서울과 진주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공연도 관람하고 들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3명이 시작했어요. 거기서 또 5명이 더 얹혀져서 8명이 창단 멤버로 가곡 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노래에 많이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는지 회원들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가곡을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음악 점심시간에도 그 옛날에는 클래식을 틀어줬는데 지금 아이들은 전부 가요를 듣다 보고 그다음에 요즘 트로트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이 가곡이나 외국 그 클래식 노래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심이 없어요. 가곡은 시를 음악으로 만든 은율로 만든 것이어서 너무 감성적이고 또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시를 노래한다는 게 일푸는 게 아니라 시를 노래한다는 거.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다양한 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정기 연주회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병원에서 열었더라고요. 회원 중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2분 계셔요. 내과의 국민아 원장님하고 또 심장과의 이우석 원장님이 이제 세미나를 한 번씩 하신대요. 환자분들 데리고. 근데 말하는 것보다 우리 음악 들어주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어요. 병원에서 음악회라면 어떻겠냐. 환자분들이 가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그냥 박수 많이 쳐주시면서 사실은 저희가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좀 어설프고 또 서툴어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도 행복하고 그분들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박소원 교수님과 풍성하게 좀 모임을 이끌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소원 교수님이 우리 여순 가곡 사랑 모임에서 한 번씩 성악가님을 초청해서 마스터 클래스를 했는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노래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여수에 와서 저희들을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목적이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또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수님이 이번에 합창제 한번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 우리 여순 가수원 회원 20명 그다음에 교수님이 또 공고를 했어요. 거기서 모인 사람 20명 해갖고 지금 40명이 11월 30일 날 여수 시민 합창제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변학 때 가곡이란 게 옛날에는 좀 있는 사람들이 듣는 음악같이 들렸지만 지금은 모두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돼서 또 교수님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관장님을 뵀었는데 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수가 이렇게 클래식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예울마루가 있었기 때문에 예울마루에서 10몇 년 전부터 뭐 성악이든 클래식이든 여수 음악제니 이런 거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그 밑에 바닥이 깔려 있던 사람들이 저희 모임에 왔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일 큰 공은 그 예울마루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수라는 이 도시 자체가 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꽤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회장님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저는 원래 꿈이
성악가는 아니어도 뭐 합창단 정도는 하고 싶었고, 제가 나이가 좀 있거든요. 63년생.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천여고 30회인데 그 전에 우리 매산중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가곡을 접하고 나도 성악가가 돼보고 싶다 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을 했더니 안 된다 해서 꿈을 접고 있다가 제가 이제 진짜 여기 이월마루 올 때는 55. 그 전까지는 이 클래식 노래를 어쩌다 텔레비에 나오면 그렇구나 할 정도였지 제가 부르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냐,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뭐냐, 그때 성악을 하고 싶었지. 저 순천에 그 육교회가 예울마루 성악 딱 써졌길래 다른 모임보다는 이 성악이니까 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예울마루에 등록해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도 여기서 많이 만나서 너무 좋고 행복한 것 같아요. 원어로도 부르기도 하고. 전부 다 원어로 부르죠. 공부하려니까 어렵습니다. 불어나 독일어, 그다음 이태리곡. 하여튼 어떻게 보면 치매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귀가 발달해서요. 관객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애로가 많아요. 올해도 열심히 달리셨는데 네. 내 버킷리스트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뭐 더 이상 바랄 것 없다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맡은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 회원들도 이제 전국 뭐 콩쿠르에 나가는 회원들 있으면 열심히 도와주고 싶고, 저희가 이제 그 제일병원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아마 좀 봉사활동 하고 싶은데 내년에는 그런 게 좀 더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가곡을 듣다 보면 민초들의 정서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그 서정 가곡이라 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도 정말 많아요. 정혜련 작곡가님의 별 캐는 밤이라든가. 가곡이 제일 좋은 점은 감성을 건드리고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멋진 음악 같으니 여러분들도 많이들 애청하시고, 혹시 또 노래에 관심 있으면 여수 순천 가곡사랑 모임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회원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죠. 내가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 야당에서는 직접적인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저 후보를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라며 해명했는데요. 국민에게 과연 이 해명이 어떻게 들릴까요? 국민의 피로감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시원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 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10월 31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